해밍웨이 무기여 잘 있거라. 1막 전장의 시작과 어설픈 사랑. 이탈리아 전선. 1917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간의 참혹한 1차 세계대전 최전선. 주인공은 이탈리아군 소속 미국인 앰뷸런스 운전병 프레데릭 켈리. 그는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도 왠지 모를 쾌감을 느끼는 조금은 냉소적이고 무감각한 남자. 그의 눈에 비치는 전장은 그저 흥미로운 사건들의 연속일 뿐. 동료들과 술 마시고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일상입니다. 낯선 만남. 캐서린 바클리. 비오는 어느 날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 바클리가 부대에 새로 합류함. 그녀는 약혼자를 전쟁에서 잃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불안하고 감성적인 여인. 프레데릭은 캐서린에게 작업을 걸고 둘은 사랑 없는 가벼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캐서린은 약혼자의 상실감을, 프레데릭은 전쟁의 허무함을 서로에게서 채우려는 듯 보입니다. 처음엔 게임 같던 관계가 점차 미묘한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치명적인 부상. 전쟁의 일상이 계속되던 중 프레데릭은 박격포 공격으로 심한 다리 부상을 입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게임이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 밀라노의 사랑. 병원의 로맨스. 밀라노의 미국 병원으로 후송된 프레데릭. 그곳에서 캐서린과 운명적으로 재회합니다.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 전쟁과 떨어진 평화로운 밀라노의 분위기 속에서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집니다. 매일 밤 캐서린이 병실에 찾아와 간호하고 그들은 전쟁이라는 현실을 잠시 잊은 채 지독하게 서로에게 몰입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고 싶어. 밤에는 침대에 갇혀 있고 낮에는 밖에 숨어 있을 거야.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듯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던 캐서린은 프레데릭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프레데릭은 당황하지만 캐서린은 아기 덕분에 자신이 더 강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둘은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전쟁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평화였습니다. 일막결말. 프레데릭의 부상이 회복되고 그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다가옵니다. 사랑이 절정에 달한 순간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프레데릭의 뒷모습. 캐서린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배웅합니다. 이막 전쟁의 붕괴와 모든 것과의 이별. 다시 전선으로, 현실의 재림. 전선으로 복귀한 프레데릭. 그곳은 밀라노에서의 꿈같은 시간과는 다른 비참한 현실입니다. 무덥고 지친 동료들, 끊임없이 퍼붓는 포탄, 전염병처럼 번지는 허무감. 세상은 점점 더 죽어간다. 전쟁의 광기는 점점 심해지고 모두가 이 전쟁의 끝을 알 수 없어 지쳐갑니다. 카포레토 전투의 재앙. 그러다 이탈리아군이 카포레토 전투에서 독일 및 오스트리아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대패하며 총체적 난국에 빠집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후퇴하고 명령체계는 붕괴되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집니다. 프레데릭의 앰뷸런스 부대 역시 피난민과 뒤섞여 극심한 혼란 속에서 후퇴합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분열과 절망. 후퇴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살기 위한 무질서가 판을 칩니다. 길을 잃은 두 명의 이탈리아 공병이 프레데릭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사살하게 됩니다. 이어 무질서 속에 자국 병사들을 탈영병으로 몰아 총살하는 아군 군인들의 만행을 목격합니다. 프레데릭은 이성도 질서도 파괴된 전쟁의 광기에 치를 떨며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강물 속으로. 프레데릭은 자신이 지독히 경멸하던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에 더 이상 속할 수 없음을 깨달아요. 다리를 건너던 중 헌병들에게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강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도망칩니다. 군복을 벗어던지고 전쟁이여, 무기여, 모든 비극이여, 잘 있거라를 속으로 외치듯 그는 전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개인적인 휴전을 선언합니다. 필사의 탈출. 프레데릭은 간신히 기차에 올라 밀라노로 향하지만 캐서린은 이미 스위스의 스트레사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캐서린을 만나기 위해 스트레사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는 이제 오직 캐서린만이 남은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이막 결말, 밤늦게 비를 뚫고 스트레사에 도착한 프레데릭. 그곳에서 다시 캐서린을 만나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합니다. 산막, 낙원의 좌초와 영원한 이별, 평화로운 도피, 호수 건너 스위스로 캐서린의 도움으로 프레데릭은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알프스 산맥 너머의 중립국 스위스로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폭풍우 치는 밤, 호수를 가로지르는 고독하고 불안한 여정. 스위스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산간 마을에 머물며 둘만의 고립된 낙원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스키를 타고 편안한 식사를 하고 책을 읽으며 세상의 모든 전쟁과 비극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듯 보입니다. 이제 우린 완벽해. 이 순간이 영원할 거야.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절정의 비극,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캐서린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진통이 시작됩니다. 병원으로 향하지만 진통은 점점 길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의사들의 표정은 굳어가고 프레데릭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캐서린은 마취도 듣지 않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아기를 낳으려 애씁니다. 두 번의 죽음, 결국 캐서린은 극심한 난산 끝에 사산한 아기를 낳습니다. 프레데릭은 죽은 아기를 보며 절망하지만 캐서린이 살아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고 캐서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최후의 이별. 캐서린은 프레데릭에게 걱정하지 마. 넌 괜찮을 거야. 라고 속삭이며 힘겹게 눈을 감습니다. 프레데릭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캐서린의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별은 나를 죽였다. 그는 아기와 캐서린, 삶의 모든 것을 잃습니다. 최종 결말, 병실에 혼자 남겨진 프레데릭. 그의 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된 캐서린만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그는 병원을 나와 홀로 밤거리를 걸어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합니다. 전쟁에서 도망쳤지만 결국 사랑에서조차 구원받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비극적이고 쓸쓸한 뒷모습.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아픔 속에 있고 프레데릭은 홀로 남아 비를 맞으며 허무하게 걷는다.